여러분이 한 번쯤 경험해봤을 수도 혹은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때는 2020년 6월 21일. 해가 쨍하게 뜬 낮. 갑자기 세상이 잠시 어두워집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태양이 우주의 무언가에 의해 삼켜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미권에서는 이 현상을 솔라 이클립스라고 부릅니다. 영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를 통해 이클립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뱀파이어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해당 영화에서는 월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사실 이클립스는 식 자체의 의미와 더 가까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좀 더 그 어원을 뜯어보자면 떠난다는 뜻의 leave를 뜻하는 어근 lips에 바깥을 뜻하는 접두어 x가 살짝 변형된 형태인 에크가 붙으면서 밖으로 잠식되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 현상을 일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식은 말 그대로 해 일자와 먹을 식자를 쓴 그 본연의 의미를 그대로 나타냅니다. 하늘에서 해가 먹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연히 달과 태양의 진로가 겹쳐지면서 달이 태양을 가리기 때문에 마치 태양이 무언가 거대한 대상에게 잡아먹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의 진로가 겹쳐 보이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도 보이는 위와 같은 현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신비한 현상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식은 왜 일어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달의 위상이 사길 때, 즉 밤하늘 그 어디에도 달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하늘일 때 과연 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나 커다랗게 하늘을 채우고 있는 녀석이 밤하늘에 없다면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달의 위상이 사길 때의 달은 태양과 함께 뜨고 함께 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연히 달이 태양을 가리게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 일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식은 이론적으로 매달 일어나야 합니다. 달은 한 달에 한 번 공전하고 사긴 위상도 한 달에 한 번 나타나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태양과 달은 하늘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천체들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면과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면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밀한 관측 결과에 따르면 달의 공전면과 지구의 공전면은 약 5도 정도의 기울기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두 경로가 겹침과 동시에 달이 사계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꽤 까다로운 조건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지구 위의 장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21일에 약 4시경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일식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나라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야외에 있었다면 누구라도 일식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식은 달이 태양을 어떻게 얼만큼 가리는가에 따라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로 앞에서 소개했던 2020년 6월 21일에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달과 태양의 진로가 약간 스치는 위치에 있어서 태양의 일부분을 가리는 형태의 부분일식, 달과 태양의 진로가 기막히게 일치하여 태양의 광구 부분을 완벽하게 가려주는 개기일식, 마지막으로 대기일식이 일어나는 조건과 완벽하게 동일하나 마침 달과 지구의 거리가 타원궤도상에 상대적으로 먼 위치에 있게 되었을 때 달이 태양을 온전히 가리지 못하고 태양 속에 포개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이 반지와 같은 모습이라는 의미의 금환일식이 있습니다. 모든 일식들이 멋지고 소름 끼치는 장면을 보여주지만 일식 헌터들 사이에서는 개기일식, 그 중에서도 금환일식이 단연 가장 멋진 일식 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일식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지는 좁은 틈새 사이로 태양빛이 쏟아지면서 만들어지는 그 순간의 장관을 잊지 못한다고 할 정도이니 그 순간의 감상이 얼마나 설레고 황홀할 느낌일지 상상해가질 않습니다. 태양 표면으로부터 두꺼운 대기층을 구성하고 있는 코로나층은 평소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태양의 광구 표면으로부터 발산하는 빛의 세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태양 대기층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빛을 도저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식이 일어난 하늘에서는 태양의 화려한 빛 때문에 볼 수 없었던 태양 대기층인 코로나의 수려한 자태도 볼 수 있습니다. 개기일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현상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은 태양 일식과 태양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별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식은 달이 태양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는 천문 현상을 말합니다. 즉,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다가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를 지나면서 태양을 가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발생하는 것이 일식인 거죠. 이에 반해 월식은 지구가 태양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려서 지구 그림자가 달에 생기는 천문 현상인데요. 일식과 월식의 차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달이 태양을 가리느냐 아니면 지구가 태양을 가리느냐의 차이입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관측할 수 있는 일식은 2035년 개기일식, 41년 금환일식, 63년 개기일식, 95년 금환일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주 머나먼 얘기이지만 2095년의 경우 호남과 제주,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6분여간 관측할 수 있을 예정인데요. 개기일식 지속 시간이 2 내지 3분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일식에는 여러 종류의 현상이 있습니다. 우선 크게는 달이 태양 전부를 가리는 개기일식이 있고 일부를 가리는 부분일식이 있습니다. 이들은 달과 지구의 거리에 따라서 그리고 달의 그림자에 드리워진 지구상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죠. 개기일식 때에는 달이 태양을 가리는 과정, 태양면 전체를 완전히 가리는 순간, 그리고 태양에서 달이 벗어나는 과정이 대략 3시간 정도 지속되는데요. 이 중에 달이 완전히 태양을 가리는 개기일식 지속 시간은 평균 2 내지 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환일식은 달이 비교적 멀리 있어 작게 보이고 그로 인해 태양을 완전히 가리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달 밖의 가장자리, 태양의 가장자리 빛이 마치 금반지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 금환일식과 개기일식이 다르게 관측되는 혼성일식이 있습니다. 이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지역에 따라 달까지의 거리가 약간 달라서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저의 경험에 따르면 달이 태양을 99% 가리는 것과 100% 가리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태양이 100% 완전히 가려질 때에만 코로나라고 불리는 태양의 대기가 일렁거리는 모습을 관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 주변 빛이 너무 아름답고 몽환적이어서 저는 한순간 넋을 잃고 바라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순간적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사방의 지평선에 걸쳐 있는 석양을 볼 수 있었죠. 네, 코로나는 태양의 가장 바깥쪽 대기층을 말하는데요. 지구에서 오로라를 발생시키고 인공위성이나 통신장애를 일으키는 태양 폭발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코로나를 관측하는 것은 태양 및 지구를 포함한 태양권의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우주를 탐사하는 데 매우 중요하죠. 개기일식은 달이 태양을 완벽하게 가려 코로나의 모습을 지상에서 생생하게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코로나의 온도가 태양 표면보다 왜 수십 배 이상 뜨거운가? 다른 하나는 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왜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속되는가입니다. 태양 표면 온도는 대략 6,000도이지만 코로나의 온도는 100만 도에서 500만 도 정도 됩니다. 물리 법칙에 따르면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태양 표면이 그 대기인 코로나보다 더 뜨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왜 코로나가 태양 광구보다 뜨거운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리고 태양에서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플라즈마 흐름이 있습니다. 이를 태양풍이라고 하는데요. 태양 표면 근처에서는 초속 수십 킬로미터 정도로 빠져나오는 태양풍이 코로나를 지나 지구 근처에서는 초속 수백 킬로미터로 관측됩니다.
아직 왜 태양풍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점점 빨라지는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나사의 파커 태양 탐사선과 이사의 솔라 오비터 같은 최신의 태양권 우주 미션들이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개발되었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뜨거운 코로나와 빨라지는 태양풍을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